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지난주는 진인 조은산의 한 주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주 인물을 뽑는다면 단연 이분입니다. 조은산. 문재인 폐하 상소문을 올린 조은산.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일면 머리에 이 사람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고마 같은 세상 뻥 뚫어줬다. 시무 7조 신드롬. 나라가 폐하의 것 아니듯 헌법도 폐하의 것 아니옵니다. 상소문 형식의 비판글. 청와대 청원 공개 하루 만에 30만이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청와대가 해명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대변인, 국민 대변인이라는 칭호가 벌써 붙었습니다. 그럼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을 하면은 국민 대변인 대 청와대 대변인의 일대 설전이 예상됩니다. 글 하나로 국민을 이렇게 즐겁게 또 용기 있게 만든 분도 최근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역시 동영상의 시대 또는 비주얼의 시대로 알려져 있지만 역시 글이 위대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책이고 글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30대 후반의 평범한 월급 생활자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일보가 확인을 했다고 한국일보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믿고 싶습니다. 30대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이분은 한자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고사성어를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언어 감각, 한국어에 숨어 있는 고유한 리듬 감각을 아는 사람, 운율을 맞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사이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기민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 이분이 쓴 글을 읽으면은 여기 국어 사전을 놓고 찾아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젊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고. 무엇보다도 이분의 천재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도 한 60대 이상이라고 봤는데 30대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걸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쓸 수 없는 글을 쓰는 사람이 천재입니다. 그럼 이분은 어떤 천재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분이 바로 문학적 천재입니다. 문학적 천재. 우리가 흔히 인문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문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문학, 철학, 역사. 그래서 흔히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문학은 인간을 탐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겁니다. 역사는 문명의 발전사입니다. 철학은 우주 만물의 인간 자연을 다 통틀어 가지고 하나의 원리를 추구하는, 그래서 인문학 교육을 바로 교양교육이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교양이 있는 분이에요. 문학적 천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유명한 문학가 세르반테스, 셰익스피어, 조지 오웰, 해밍웨이, 조셉 콘라드 같은 이런 분들 보면요,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나오는 겁니다. 문학은 모범생이 쓰는 게 아닙니다.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가지고 문학 쓰지 못합니다. 문학은 인생을 바닥에서 경험한 사람인데, 이분의 경력 중에서 제가 새겨 듣는 게, 젊었을 때 공사판에서 먼지를 많이 마셨다. 그래서 호를 진인이라고 지었다. 진짜는 참 진짜가 아니고, 참 진짜 진인을 쓰면 아주 귀인이란 뜻이죠. 그게 아니고 티끌 진짜를 쓰세요.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몇 분의 호를 보면은 너무 거창해요. 호라는 것은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문학적 천재입니다. 딱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조지 오웰입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읽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분의 유명해진 이 시무 7조 상소문 말고 그 앞에, 그 뒤에 썼던 게 아직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공개가 되지 않는 모양인데 찾아내 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제목이 진인 조은산이 뉴노멀의 정신을 받들어 거천 삼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구보 살펴주시옵소서. 거천 삼석은 한자 용어인데요. 세 자리에 삼석, 세 자리에 좋은 인물을 청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뉴노멀이란 말 뭔지 아십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인데 세상이 바뀌니까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 새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뉴노멀. 이건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어제 제가 일부러 소개 안 하고 아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비판의 근거는 이분이 비판을 하는 근거를 잘 잡아요. 이분이 비판하는 폐하 문재인을 비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너희들은 위선이다. 너희들은 무능하다. 그러면서도 오만하다는 겁니다. 위선, 무능, 오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선, 무능, 오만. 그러면서 뭘로 비판을 하느냐? 역시 문학적 천재라는 게 인간은 다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돈 벌려고 하는 욕망도 있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보아야지 인간을 무슨 활자로 본다든지 인간을 어제 뭐 성스러운 존재로 본다든지 해가지고 인간에게 100%의 도덕을 요구하는 그 위선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겁니다. 이분이 결코 다주택자를 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로 나누어 가지고 무주택자를 옹호를 하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구박하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세금 받아가지고 공짜로 사는 사람을 존중하는 이게 무슨 뭐냐 하는 비판이죠. 어제 공개된 이 글도 바로 뉴노멀, 문재인 정권이 뉴노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뉴노멀은 뭐냐? 그 도입부가 이렇습니다. 천지신명이 동하여 새로운 하늘이 열렸으니 낡고 묵은 것은 풍우에 쓸려 사라지며 전지전능한 민주와 촛불의 기치 앞에 새로운 가치와 척도가 이 땅에 세워졌는 바 비로소 만물이 다주택, 1주택, 무주택으로 나뉘어지는 천하삼분책이 강림하였고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하여 조정대신들과 관료들의 새로운 인사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또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척도가 바로 세워졌으니 참으로 경하들여 마땅할 일이옵니다. 이 세상을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로 나눠 가지고 인사도 하고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러면은 이게 인간사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탐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일종의 암행의사식으로 이 문재인 정권의 위대한 기준인 뉴노멀이 다주택, 1주택, 무주택, 다주택자는 나쁜 사람이고 1주택자하고 무주택자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위주의 정책을 펴야 된다 하는 이 뉴노멀이 과연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기가 한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아주 유머러스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어제 제가 소개를 할 때 일부러 아껴 놓았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인이 우중에 여염의 촌락을 기웃대다 이른바 뉴노멀의 정신을 새삼 되새기며 다가올 구국 쇄신의 기운을 점치던 와중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어느 식당에 가서 실망한 이야기
식당 주인이 1주택자예요. 그러면 1주택자의 음식이 아마 최고로 좋을 것이다. 착한 사람이니까. 라고 해서 음식이 나왔는데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 아, 1주택자라고 해서 양심과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1차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간 게 그 자동차 판매상인데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인의 애지중지하던 낡은 승용차가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니 중고차 한 대를 구매하기 위해 인근의 중고차 매매단지를 방문하였는 바 폐하의 가르침을 받들어 뉴노멀의 정신으로 매매상들의 사무실에 이르러 문짝을 오지게 걷어차. 이 오지게란 말, 우리나라 말 중에 아주 이 맛이 있는 말입니다. 오지게 걷어차, 제대로 걷어찼다는 뜻이죠. 여봐라, 이곳에 모인 매매상들 중 누가 다주택자이요, 누가 1주택자이며 누가 무주택자인지 이실직고하여 냉큼 아뢰렸다 하며 일갈하니 좌중에 정막만이 가득한 와중에 어느 매매생 하나가 나섰는데 얼굴은 험악하기 일데없어 산적과도 같았고 덩치는 산만하여 곰과 같았거니와 온몸에는 용과 잉어와 도깨비를 조화롭게 휘감은 문신이 가득했으며 또한 기계로운 글귀가 새겨진 겉옷을 걸쳤으니 이는 나를 일깨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욜로였던 바. 여기서 욜로가 YOLO라고 썼어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You only live once. 너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뜻이랍니다. 이것도 이번에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매매생이 가래를 용렬히 끌어올려 퇴하고 뱉더니 이내 고하길. 바로 이분의 문학적 천재라는 게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매매상이 가래를 용렬히 끌어올려 퇴하고 뱉더니 이내 고하길. 운율도 맞고 그 모습이 선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의 아주 장점이죠. 한글 전용하는 사람, 전용론을 저는 반대하는데 한글 전용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런 용어를 써야 됩니다. 나는 벤츠를 끌고 고시텔에 사는 카푸어요. 카푸어는 아마 자동차는 갖고 있으면서도 가난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카푸어요. 또한 소득의 절반을 월세로 납부하는 군자이며 나머지 절반으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는 현자이니 유노멀의 산지역 증인과 다름없소이다 라며 끌끌 웃으며 답하여 싸웁니다. 이에 소인은 옳거니 무릎을 탁 치고 무주택자인 매물이니 이것은 필시 무사고 차량이랬다 하며, 왜냐하면 문재인의 기준에 의하면 무주택자가 가장 깨끗한 사람이고 가장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동차를 팔겠다고 하니까 이건 뭐 믿고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뉴노멀 정신이거든요.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유무, 2박자냐 3박자냐의 사고 정도와 소모품의 상태, 엔진과 미션의 수리 여부 등을 확인하는 대신에 복대에 감춰온 돈꾸러미를 풀어 당장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벼랑간 차가 꽁무니로 똥물을 왈칵 토해내더니 핸들이 뽑히고 엔진이 멈추었으며 미션이 깨어지고 바퀴 한 짝이 튀어나와 큰 사고 났습니다. 제 스스로 덜덜덜 굴러가 처박혀 싸운데 차는 또한 앞차를 들이받고 옆차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3쿠션의 각을 잡아 똥창에 처박히니 이런 아비규환이 없어 구사일생으로 기어나와 사실관계를 파악해본 바 차는 침수차였고 매매상은 무허가 업체 양아치였으며 뒤늦게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확인하니 999.999km가 찍혀 있어 소인은 어리둥절할 뿐이었사옵니다. 하여 천만다행으로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고 구급차에 실려 고을 의원에 도착한 소인이
좌우를 둘러보니 의원 여럿이 눈에 띄었는데, 그러니까 무주택자라 해가지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사기꾼이더랍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뉴노멀 정책,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간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도인과 같은 형상을 한 의원이 소인의 이곳저곳을 찔러보며 아픈 곳을 살폈는 바, 소인은 극심한 고통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도 겨우 입을 놀리어 옴쭉달싹해 이복의 의원 선생은 다주택자인가, 일주택자인가, 무주택자인가? 나는 폐하를 받들어 이 나라의 뉴노멀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니 도덕적이고 청렴한 무주택 의원이 나를 진료해 줬으면 하네. 라고 하니 이 의원이 벼랑간 소인의 양사대기를 연이어 후려치고 청진기를 역동적으로 휘둘러 골통을 갈기며 갈하여 고통치기를, 이런 미친 자를 보았느냐. 의원이 환자 잘 보고 수술 잘하고 치료 잘하면 장땡이지. 의원이 다주택자이고 일주택자이고 무주택인 것이 무에 그리 중요하다고 그따위 망발을 짓거리느냐. 이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주 도전적 이야기네요. 무주택이면 머리가 둘이요 손발이 여덟이라도 된다는 말이더냐. 그것은 속세의 법도일 뿐 하늘의 법도는 아닐 터 너는 잠잠고 있으랬다 하더니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인의 손과 발을 묶어 제단 위에 올리고 수술칼을 빼어들어 짤랑이를 흔들며 요사스러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는데, 신축 빌라 정손주, 구축 빌라 고손주, 지주택은 한강행, 무주택은 지옥행, 다주택자 핏바라, 무주택자 표파라. 임대인은 무한타, 임차인은 병살타, 집 없어도 나라 탓, 집 많아도 나라 탓, 양도세는 중과세, 위장이혼 고고싱 이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더니 일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광채가 일며 폭풍이 몰아쳐 소인이 두 눈을 뜨지 못하여 허둥지둥하는 사이, 이 의원은 줍줍하는 요상한 기합과 함께 수술 칼을 들이대 소인의 여기저기를 쑤시고 자르고 가르고 하였는 바, 신기하게도 소인의 으깨진 뼈와 찢겨진 살이 저절로 아물고 스스로 이어 붙었으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었사옵니다. 하여 소인이 놀라 마음을 가라앉혀 간신히 입을 놀려 의원 선생은 다주택이요 하고 겨우 물으니, 의원은 호탕하게 웃으며 투기지역 2개, 조정지역 1개, 재개발 뚜껑 1개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사온데, 소인은 마치 현대판 화타를 보는 듯하여, 화타는 중국의 유명한 명의죠,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사옵니다. 소인이 보고 듣고 또한 행한 바로는 무주택자라 하여 도덕적인 것도 아니었고, 일주택자라 하여 청렴한 것도 아니었으며, 다주택자라 하여 그 자리에 맞는 재주가 없는 것도 아니었사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사를 추천을 하는데, 국토부 장관에는 차라리 붕어를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에는 개를 임명을 하고, 비서실장에는 자신을 임명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인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1대 99 이렇게 하면서, 또는 때로는 사람은 먼저다, 이런 구호를 내세운 문재인 정권의 그 정책이란 게 이 세상에서 통용 안 된다. 통용 안 된다. 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 똑같은 사람이다. 능력이 있느냐? 능력을 봐야 된다. 이런 해학, 최고급 해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글에서는 돼지, 동물농장 같은 돼지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뉴노멀의 진행 과정을 자기가 현장 점검하는 일종의 상상력을 동원한 겁니다. 이 문학이란
그것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상상력입니다. 모든 문학은, 특히 소설은 다 거짓말입니다. 상상력이죠. 좋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통해서 진실을 전해주는 그 문학적 천재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 나타나서 온 국민이 지난 일주일 동안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거듭 진인 조은산 씨에게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왕관을 씌워주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